여러분, 혹시 이 영상을 클릭하신 이유가 2026년에는 나도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궁금증 때문이신가요? 정부가 어려운 분들을 돕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을 역대급으로 완화하고 지원금도 대폭 올린다는 소식 이미 알고 계셨나요? 2026년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게 될 이 놀라운 변화들 지금부터 저와 함께 쉽고 친절하게 파헤쳐 볼까요? 혹시 내 주변에 어려운 이웃이 있다면 이 정보를 꼭 전해주세요. 분명 큰 힘이 될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예기치 않은 어려움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국가가 제공하는 복지 제도는 한 줄기 빛과 같은 역할을 하죠.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계층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한 최후의 사회 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가 어떻게 변화하고 또 어떤 혜택을 제공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우리 모두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네, 맞습니다. 2026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제도가 정말 많은 부분에서 파격적으로 개선됩니다. 특히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한 정부의 의지가 엿보이는 부분들이 많아요. 크게 소득 기준, 재산 기준, 그리고 부양 의무자 기준까지 전반적으로 완화되면서 기존에는 자격이 되지 않던 분들도 새롭게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단순히 기준만 완화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지원 금액도 현실적으로 인상되어 수급자분들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중요한 변화들을 하나씩 아주 자세하게 그리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귀를 쫑긋 세우고 집중해 주세요. 먼저 가장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바로 기준 중위소득의 인상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라는 용어가 조금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쉽게 말해 대한민국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한가운데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이 기준 중위소득이 오르면 오를수록 그에 연동되는 기초생활수급자 각 급여의 소득 인정액 기준 또한 높아지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수급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무려 6.51% 인상되는데요. 이는 역대 최대 인상률이라고 하니 얼마나 파격적인 변화인지 짐작이 가시죠? 특히 1인 가구의 경우 7.20%나 인상되면서 혼자 사시는 분들도 더 많은 기회를 얻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649만 4,738원으로 1인 가구 기준은 256만 4,238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 수치들을 보면 정부가 1인 가구의 증가와 그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혹시 지금 현재 소득이 기준치를 살짝 넘는다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2026년에는 충분히 자격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럼 이제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각 급여 종류별로 구체적인 소득 기준과 혜택을 자세히 살펴볼까요? 이 부분은 각자의 상황에 따라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만큼 더욱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첫 번째는 바로 우리 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인 생계급여입니다. 생계급여는 말 그대로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금액이 오르면 생활의 부담을 훨씬 덜 수 있겠죠?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 가구가 그 대상이 되는데요. 1인 가구 기준으로 환산하면 소득 인정액이 82만 556원 이하여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2026년부터는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들의 기초연금액이 월 40만 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라는 점이에요. 이 변화는 특히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인데 그 금액이 대폭 인상되면서 생활비 부담을 덜고 더 여유로운 삶을 영위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또한 생계급여 수급 가구에 대한 지원 방식도 더욱 세분화되어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므로 4인 가구의 경우에도 그만큼의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생활이 어려워 끼니를 거르는 일 없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생계급여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건강과 직결된 의료급여입니다. 의료급여는 아프거나 다쳤을 때 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 가구가 대상이며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소득 인정액이 102만 5,695원 이하여야 합니다. 의료급여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는
무려 26년 만에 부양비 제도가 폐지된다는 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는 부모님이나 자녀 등 가족 중에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부양 의무자가 있으면 본인이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렵더라도 의료급여를 받기가 어려웠습니다. 부양 의무자가 가족을 부양할 능력이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제는 이런 걱정을 덜 수 있게 된 겁니다. 즉, 가족이 있어도 그 가족의 소득이나 재산과는 관계없이 본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인정되면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뜻이죠. 정말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개인이 처한 상황을 더욱 면밀하게 고려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급여 수급자의 정신과 외래 상담료 지원 횟수도 확대된다고 하니 정신건강관리가 필요한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신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까지 국가가 책임지려는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죠. 이제 아픈 몸이나 마음을 참고 지내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편안하고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위한 주거급여입니다. 집은 단순히 잠만 자는 공간이 아니라 우리 삶의 기반이 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 가구에 해당하며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소득 인정액이 123만 834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거급여의 경우 2026년 서울 1인 가구 기준월 최대 36만 9천원의 주거급여가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이는 2025년에 35만 2천원에서 무려 1만 7천원이나 인상된 금액인데요. 임대료 부담이 갈수록 커지는 요즘 같은 시기에 정말 큰 힘이 될 겁니다. 특히 서울과 같은 대도시의 높은 주거 비용은 저소득층에게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하는데 이러한 지원금 인상은 실질적인 주거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지역별, 가구원 수별 기준 임대료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반드시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주거급여 지원 금액이 상향 조정될 예정이므로 본인의 지역과 가구원 수에 맞는 최대 지원금을 꼭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하는 것은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이니까요. 마지막으로 우리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위한 교육급여입니다. 교육은 빈곤의 대물림을 끊고 더 나은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사다리 역할을 하죠.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2026년 교육급여 지급액은 초등학생 50만 2천원, 중학생 69만 9천원, 고등학생 86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이 금액들은 연간 지급되는 금액이고요.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까지 실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해주세요. 자녀들의 교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아주 소중한 혜택입니다. 학용품 구입이나 현장 체험학습비 등 교육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 학생들도 차별 없이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는 단지 경제적인 지원을 넘어 아이들이 교육을 통해 꿈을 키우고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사회 전체가 응원하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의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이 교육급여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소득 기준 말고 다른 중요한 조건들도 살펴볼까요? 바로 재산 기준과 자동차 기준입니다. 이 기준들 역시 2026년에는 수급자 선정에 있어서 좀 더 현실적이고 유연하게 적용될 예정입니다. 2026년에는 재산 기준이 상당히 완화됩니다. 과거에는 자가주택을 소유하거나 일정 수준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으면 수급 자격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이러한 고정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일률적으로 수급 자격에서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재산으로 보고 공제 기준을 상향 조정합니다. 즉, 자가주택이나 일정 수준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어도 수급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문턱이 낮아진 거죠. 이는 국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생활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소한의 자산은 유지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정부의 정책 방향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재산이 있다는 이유로 복지 혜택에서 소외되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자동차 기준도 완화됩니다. 자동차는 이제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생계와 직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운수업이나 배달업 등 생업에 자동차가 필수적인 분들이 많죠.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2026년부터는 생업용 자동차, 예를 들면 택시나 화물차 같은 2000cc 이하 차량은 소득 산정 시
재산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그 환산율이 대폭 완화될 예정입니다. 과거에는 생업에 필요한 차량이라 할지라도 일정 기준 이상이면 수급 자격에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는 이러한 불합리한 규정들이 개선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생계가 걸린 분들에게는 정말 단비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동차를 이용해 생계를 유지하시는 분들이 복지 혜택을 받으면서도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매우 현실적인 개선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파격적인 변화 중 하나는 바로 부양의무자 기준의 폐지입니다. 이 부분은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려온 소식일 텐데요. 특히 생계급여의 경우 원칙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과거에는 부모나 자녀와 같은 직계혈족, 즉 부양의무자가 돈을 잘 벌거나 재산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본인이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렵더라도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기 어려웠어요. 부양의무자가 본인을 부양할 능력이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죠. 이로 인해 가족 간의 불화가 생기거나 혹은 가족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신청 자체를 포기하는 안타까운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걱정을 덜 수 있게 된 겁니다. 즉,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과는 관계없이 본인이 처한 실제적인 경제적 어려움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게 된다는 뜻이죠. 정말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가족 해체 시대의 현실을 반영하고 개인의 복지권을 강화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다만 딱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억 3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재산이 12억 원 이상인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혜택을 못 받는 일은 거의 없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변화는 복지 사각지대를 크게 줄이고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2026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이 전반적으로 완화되고 혜택이 확대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새롭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청년층 34세 이하의 근로사업 소득 공제도 확대됩니다. 이는 청년들이 일해서 돈을 벌어도 일정 부분까지는 소득으로 잡히지 않아 수급 자격을 유지하면서 경제적 자립을 도모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청년들이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매우 중요한 지원책이라고 할 수 있죠. 또한 노인이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는 추가적인 혜택들이 많이 있으니 혹시 나도 해당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포기하지 마시고 꼭 관련 정보를 찾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노인분들을 위한 돌봄 서비스, 연계나 장애인을 위한 보조기구 지원 등 다양한 추가 서비스들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사회적 약자들이 소외되지 않고 당당하게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중요한 혜택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신청 방법도 아주 간단하고 편리합니다. 첫째,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인데요. 거주하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셔서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과 상담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 안내와 함께 친절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편리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는 정부의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한눈에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통합복지 포털 사이트입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만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 접속하여 간편하게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 등이 있으니 미리 준비해두시면 좋습니다. 각 서류는 복지로 홈페이지나 행정복지센터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면 방문 시간을 줄이고 빠르고 정확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부터 최종 결정까지는 일반적으로 30일 이내에 처리되지만 경우에 따라 신청 내용이 복잡하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대 60일까지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해주세요. 접수부터 심사, 그리고 최종 통보까지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담당 공무원이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필요시 현장 조사를 통해 실제 생활 여건을 확인합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나 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으니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조사가 완료되면
최종적으로 수급 자격 여부가 결정되고 그 결과는 신청자에게 개별 통보됩니다. 만약 자격이 인정되면 급여 지급이 시작됩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2026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혜택에 대한 소식 어떠셨나요? 어려운 분들에게 희망이 되고 또 우리 사회의 복지 시스템이 더욱 촘촘해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변화들이었습니다. 특히 2026년부터는 생계급여 선정 기준이 완화되어 수급 대상자가 더 많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로 생업에 필요한 차량에 대한 불이익이 줄어든다는 점은 정말 좋은 소식입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단순히 숫자 노름이 아니라 우리 이웃들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부분이긴 하지만 기초연금 수급 조건에 성인일 때 5년 이상 국내 거주 항목이 추가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으니 혹시 외국에 계셨던 분들이나 관련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는 해외 거주 이력이 있는 분들에게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으니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정부는 앞으로도 끊임없이 복지 제도를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더욱 안정되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말이죠. 이러한 정보들이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필요한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혹시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이 영상이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시작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작은 정보가 누군가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나눔이 더 따뜻하고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더불어 복지제도는 한 번 신청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상황이 변하면 재신청하거나 변경된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말아주세요. 꾸준한 관심과 적극적인 정보 확인이 중요합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알찬 정보로 찾아올게요.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